정오 종합뉴스.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한글날을 맞아 잘못된 한글 사용 사례가 늘어나는 데 우려를 표하면서 범국민 언어문화 개선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중고등학교 우리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에 제공하고 있는 사무실 27개 중 15개를 시군구 노사가 자진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할리먼은 벨라루스 기자 출신 작가인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가 2015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한글날을 맞아 잘못된 한글 사용 사례가 늘어나는 데 우려를 표하면서 범국민 언어문화 개선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 총리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569돌 한글날 경축식 기념사에서 한글이 없다면 우리 결에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세계 각국에서 한류 열풍과 함께 한글을 배우려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고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나라도 많아지고 있는 만큼 한글에 대해 더 큰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글날 연휴를 맞아 나들이 차량이 몰리면서 주요 고속도로 정체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으로 오산 나들목에서 안성 분기점까지 등 모두 110여 킬로미터가 막혀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방향으로 신갈 분기점에서 마성 나들목까지 90여 킬로미터에서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방향으로 비봉 나들목에서 화성 휴게소 구간 등 50여 킬로미터의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정체가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고등학교 우리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화가 확정되면 오는 2017학년도부터 중고등학생은 우리 역사를 국정교과서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새 교과서 집필은 늦어도 내년 2학기 시작 전에는 마쳐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한 만큼 교과서의 완성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채택을 둘러싼 이념 논쟁 등 거센 후폭풍 역시 불가피해 보입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면적인 장외 투쟁을 포함한 황우여 부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역사교과서가 국정화되면 유신 시절과 군사정권 시절의 역사교육이 부활되는 것이고 친일파가 미화될 것이라는 구도를 내세워 총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교과서 국정화는 시민교육이 아닌 신민교육이라고 비판했고 이춘석 원내수석 부대표도 역사를 재단해 군사정권 시절로 퇴행하려는 시도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내년 20대 총선의 지역구 의석수를 결정짓지 못했습니다. 획정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획정위는 11시간이 넘도록 선거구 획정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획정위는 지역구 수를 포함해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 방안 중 하나인 자치구 시군 분할금지 원칙의 예외지역 확대와 상하한 인구수 산정 방식 변경에 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획정위는 오는 10일과 11일 전체 회의를 열어 결론 도출을 시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위원들 간 의견차가 커 합의 도출이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는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고용주 박문진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고 이사장은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김포대 임시의사 선임 안건을 다뤘습니다. 고 이사장은 이후 2014년 5월부터 김포대 설립자 측 이사를 대리해 이사 선임 처분 취소 소송을 맡았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일할 때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국제신용평가사 관계자들과 만나 최근 한국경제 동향과 구조개혁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를 찾은 최 부총리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관계자를 면담하며 이른 시일 안에 한국의 신용등급이 오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무디스는 올해 4월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높였지만 실제 신용등급은 아직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에 제공하고 있는 사무실 27개 중 15개를 시군구 노사가 자진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대인 군산대와 목포대 노조사무실 2곳과 지자체 25곳 중 13곳이 행자부가 제시한 시한인 어제까지 자진 폐쇄됐습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행자부 종합감사에서 전공로 사무실 폐쇄를 강행하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게 명확관화하다면서 해당 지자체와 지부가 협의해서 쓰고 있는 사무실을 갑자기 폐쇄하라는 것은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자철의 결승골을 앞세운 한국이 2018 피파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4승을 달리며 최종 예선 진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한국은 쿠웨이트에서 열린 쿠웨이트와의 2018 피파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G조 조별리그 4차전에서 전반 12분 박주호의 크로스에 이은 구자철의 헤딩골로 1-0으로 승리했습니다. 한국은 4승, 승점 12점으로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 회장직에 출마 의사를 밝힌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이 피파 윤리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6년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윤리위는 정 회장이 피파의 윤리 강령 가운데 일반 행동규칙과 기밀유지, 공개 협력 보고 의무 등을 어겼다고 발표했습니다. 애초 2010년 정 회장이 동료 집행위원들에게 국제축구발전기금을 설명하는 서한을 보낸 것을 문제 삼았던 것과 달리 조사 과정의 태도를 제재 근거로 든 것입니다. 정몽준 회장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하고 스위스 법원에도 징계 무효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스웨덴 할리먼은 벨라루스의 기자 출신 작가인 스베틀리나 알렉시예비치가 2015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할리먼은 알렉시예비치가 다성적 문장으로 우리 시대의 아픔과 용기를 담아내는 데 기념비적인 공로를 세웠다면서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저널리스트가 본격 탐사 저널리즘 문학으로 상을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국내의 알렉시예비치 작품으로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소련 여성들의 얘기를 쓴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와 체르노빌 원전 사고 경험자들의 증언록인 체르노빌의 목소리가 나와 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가 탈세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법원은 리오넬 메시와 부친 호르헤 메시를 탈세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시 부자는 2007년부터 2년 동안 우루과이와 벨리즈의 유령 회사를 차려 메시의 초상권과 관련된 소득에 부과된 세금 469만 달러, 약 61억 5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탈세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메시 변호인은 메시가 이번 일과 관련해 관련 계약 내용을 읽거나 연구 분석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위변조된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이 83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위변조 신용카드 결제 건수는 16,400여 건, 금액은 83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복제된 신용카드로 결제를 시도했다가 카드사 부정 사용 방지 시스템에 적발된 경우는 19만 건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부정 결제액의 96%인 80억 2천만 원은 신용카드사가 보상했고 나머지 4% 정도는 고객이 떠안았습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한 국내 대학 교수가 97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 맡은 전국 96개 대학 외국인 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포기해 외국인이 된 국내 대학 교수는 모두 97명으로 전체 외국인 교수의 6%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국적 포기자 가운데 11명은 병역 면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외국인 정교수의 평균 연봉은 1억 1,168만 원으로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정교수의 평균 연봉 9,481만 원보다 훨씬 웃돌았습니다. 올해로 한글날이 569도를 맞은 가운데 한글을 제2외국어 또는 외국어로 가르치는 나라와 학교, 학생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글을 제2외국어 또는 외국어로 가르치고 있는 나라가 2012년 25개국, 2013년 24개국, 지난해 26개국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 사업 규모는 점점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30억, 2013년 35억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35억, 올해 33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미국 카지노를 다수 출입했다는 취지의 미국 사법당국 자료를 검찰이 확보하고 분석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위부는 미국 법무부와 재무부로부터 김 의장의 미국 내 금융거래와 카지노 출입 기록 자료 등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의장이 네이버 미국 법인 대표로 있던 2007년 이후 여러 해에 걸쳐 미국 카지노에서 거액의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자료를 검토한 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난달 말 서북도소로 북한 주민 1명이 귀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훈 해병대 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북한 주민 1명이 귀순했으며 대공 용의점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북한 주민은 지난달 말 서해 최전방 북방 한계선 근처인 인천 교동도 앞바다로 내려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주민은 당시 조류에 휩쓸려 살려달라고 외쳤으며 해병대가 구조에 조사하던 도중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날씨입니다. 한글날인 오늘은 전국이 흐린 후 아침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맑아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청 이남 지방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서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내륙 지역에도 약간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4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현재 기온 17도, 습도 48%입니다. 이상으로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 정승조, 신지혜입니다. 국민라디오